여러분, 혹시 지금 연세가 60을 넘으셨나요? 그렇다면 집 냉장고 안이나 저녁 식탁 위에 아마도 늘 먹어왔고 건강에도 좋다고 믿어온 익숙한 고기 한 가지쯤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친숙한 고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뇌와 혈관에 조용히 부담을 주고 때로는 아무런 경고 신호도 없이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떤 통증의 전조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이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갑자기 손발이 뻣뻣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걸음걸이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방금 사이에 뇌졸중이 일어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의료 현장에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이런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잔뜩 먹고 난 다음 날 또는 별 생각 없이 즐기던 평범한 식사 후 병원으로 실려오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원인이 술이나 서양식 패스트푸드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 식사 그리고 술자리에서 너무도 흔하게 올라오는 익숙한 고기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고기를 영양 공급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기운이 난다. 단백질이 많으니 건강에 좋다. 이런 말은 너무도 익숙하지요.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고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고기는 혈압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고 혈관 기능을 흔들며 식사 후 몇 시간 안에 혈전의 위험 신호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즐기는 5가지 고기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 고기들이 하룻밤 사이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맛을 여전히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현명한 식사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5번째 고기는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는 음식일 겁니다. 그만큼 익숙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후반에서 드리는 식습관의 비밀은 아마도 여러분이 평생 건강을 지켜가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실질적인 건강 조언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유익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 공감이 잘 안 된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피드백이 이 채널을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키워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룻밤 만에 뇌졸중 위험 신호를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고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고기는 가공된 붉은 고기, 바로 소시지, 햄, 그리고 통조림 고기입니다. 마트에서도 편의점에서도 가정의 식탁에서도 너무도 흔히 볼 수 있지요. 빠르고 간편하고 맛까지 좋으니 바쁜 생활 속에 참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심장과 뇌혈관의 부담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중년을 지나 노년기에 들어선 분들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저녁 그냥 편하니까 근처 가게에서 산 소시지 도시락을 먹었어요. 라면에 햄 몇 조각 넣어서 간단히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더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반신마비가 오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졸중의 신호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한 끼 식사가 단지 편하다는 이유로 선택한 가벼운 한 끼가 너무도 비싼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위험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강하게 하고 보관 기간을 늘려주지만 체내로 들어오면 혈압을 빠르게 올립니다.
식사 후 단 2시간만 해도 혈압이 눈에 띄게 상승할 수 있고 혈관벽에 큰 부담이 가며 심장은 더 힘겹게 피를 돌려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50세, 60세를 넘어 혈관의 탄력이 약해지면 이런 급격한 변화가 곧바로 위험 신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질산염입니다. 고기를 붉게 보이게 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첨가되는 이 성분은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체내에 들어오면 혈관을 긴장시키고 혈류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혈류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혈전은 돌연한 뇌졸중을 일으키는 가장 큰 범인 중 하나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변화가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에도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새 우리 몸속에서 혈관은 보이지 않게 공격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저녁 늦게 습관처럼 가공육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시지 도시락 한 끼와 채소생 선두부 같은 가벼운 식사 한 끼. 이 작은 선택의 차이가 평온한 밤과 위태로운 아침을 가르는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육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자주, 많이, 늦게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 먹을 때는 채소와 곁들여 나트륨을 희석하고 가능하다면 데쳐서 소금기를 줄인 뒤 조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뇌와 심장은 어떤 빠른 식사보다도 훨씬 더 소중합니다. 편리함에 익숙해진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오늘 저녁부터 한번 선택을 달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고기는 아마 젊은 세대뿐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까지도 좋아하는 음식일 겁니다. 바로 치킨과 각종 기름에 튀긴 음식들입니다. 노릇노릇 바삭하게 튀겨진 치킨. 그 향과 식감 앞에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주말에 자녀, 손주들과 모이면 간단한 간식이자 즐거움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바삭한 튀김옷 뒤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심장과 뇌혈관의 덫이 숨어 있습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치킨에는 트랜스 지방,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 사용한 기름에서 생겨나는 유해 산물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그 결과 단 한 끼만으로도 혈중 지방 수치가 갑자기 치솟고 피가 끈적이고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심장은 그 무거운 피를 온몸에 돌리기 위해 더 강하게 뛰어야 하고 이미 탄력을 잃은 혈관은 즉각적인 부담을 받습니다. 이런 변화는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한 할머니를 진료했던 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분은 전날 오후 손주들이 가져온 치킨 한 마리를 함께 드셨다고 했습니다. 먹고 난 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심한 두통과 함께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은 크게 올라 있었고 혈중 지방 수치도 단 한 끼 식사만으로 정상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다행히 뇌졸중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혈압 조절제를 처방하며 튀긴 음식은 반드시 줄이십시오라고 권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경고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맛있는 한 끼일 뿐인데 순식간에 몸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건 치킨에는 대개 소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소금과 지방이 결합하면 혈액순환은 더 어려워지고 혈관에는 큰 압박이 가해집니다. 특히 저녁 무렵 소화 기능이 둔해지는 시간대에 먹게 되면 위험은 배가 됩니다. 바로 그 시간 동안 끈적해진 피는 쉽게 혈전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뇌졸중의 불씨가 됩니다. 치킨은 장기적으로 비만, 당뇨, 고혈압을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 한 번의 과식만으로도 즉각적인 신체 이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맛있는 음식을 원하지만 건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말 먹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튀김 대신 오븐에 굽거나 팬에 기름을 아주 조금 두르고 조리하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 지방을 줄이고 싱싱한 채소와 곁들이면 훨씬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맛은 지키면서도 심장과 뇌 건강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 반드시 지켜야 할 지혜입니다. 세 번째 고기는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떠올릴 음식일 겁니다. 바로 삼겹살 구이입니다. 석쇠 위에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으며 기름이 떨어져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소한 향이 식탁 가득 퍼지는 순간, 가족과 친구가 함께 모여 나누는 이 시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행복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맛있는 향과 풍미 뒤에는 뇌와 심혈관에 숨어 있는 위험 신호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단 한 끼 식사 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삼겹살이나 기름진 소고기, 돼지고기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빠르게 높여 혈관벽을 단단하게 만들고 탄성을 떨어뜨립니다. 몇 시간 만에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지고 혈관 안에는 찌꺼기가 쌓일 위험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는 몇 달, 몇 년 지나야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먹느냐에 따라 위험 신호는 단 몇 시간 만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점심에 먹는다면 활동량 덕분에 어느 정도 지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나 저녁, 특히 7시, 8시 이후에 먹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소화 기능이 느려지고 남은 지방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심장은 더 강하게 수축해 온몸으로 피를 돌려야 하고 이미 탄력이 떨어진 혈관은 쉽게 무리를 받습니다. 저는 명절 연휴 직후 내원한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가족 모임에서 오랜만에 삼겹살을 실컷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거워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 혈압을 재보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지방도 급격히 올라 있었지요. 다행히 뇌졸중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는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다음 날 아침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과도한 고기 파티는 곧바로 심내혈관 사건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겹살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먹는 즐거움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다만 더 현명하게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름기 많은 부위보다는 살코기가 많은 부위를 선택하고 고기를 구울 때는 불필요한 기름기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드시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고 너무 늦은 시간에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운 뒤에 남은 기름을 키친타월로 살짝 닦아내는 작은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조절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익숙한 맛을 즐기면서도 그것이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고기는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추억과도 같은 음식일 겁니다. 바로 간과 곱창, 선지와 같은 내장류입니다. 옛 시절에는 흔히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간을 먹으면 간이 좋아지고 심장을 먹으면 심장이 튼튼해지며 피를 먹으면 피가 보충된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삶은 곱창 한 접시, 뜨끈한 선지 해장국 한 그릇,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곱창 전골은 친구들과 한나절을 즐겁게 보내게 해주는 음식이었습니다. 또 값이 저렴해 보약 같은 음식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다릅니다. 간과 곱창, 위, 선지 같은 내장에는 살코기보다 훨씬 많은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이지만 한 끼에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심혈관계에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서울의 한 연구에서는 내장을 많이 먹은 뒤 단 몇 시간 만에 혈액의 점도가 뚜렷하게 올라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피가 걸쭉해지고 흐름이 느려지면 심장은 피를 돌리기 위해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혈전이 생기기 좋은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내장을 먹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은 소주나 맥주와 함께 곁들이지요. 술은 혈관을 불규칙하게 확장시켰다가 갑자기 수축시킵니다. 여기에 내장의 높은 콜레스테롤이 겹치면 혈관은 2배의 압박을 받습니다. 지방을 처리해야 하는 동시에 술의 자극까지 버텨야 하는 혈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식사를 하고 나면 단 몇 시간 안에 혈관의 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아직 자리에 앉아 웃고 떠드는 그 시간에도 심혈관계는 이미 내부 공격에 맞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곱창 전골에 술을 곁들인 뒤 몇 시간 만에 어지럼증과 극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실려온 환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다행히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끝났지만 어떤 분은 실제 뇌졸중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내장이 결코 보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혈관이 아직 튼튼해 당장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를 넘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내장과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는 몸속에 시한폭탄을 안겨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 고기는 아마 한국인의 문화와 가장 깊이 연결된 음식일 겁니다. 바로 숯불 위에 구운 고기, 흔히 즐기는 고기구이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식당마다 고기를 굽는 연기와 고소한 냄새가 골목마다 퍼져나갑니다. 지글지글 익는 소리, 마늘과 파, 참기름 향이 어우러진 그 풍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즐거운 장면이지요. 고기구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가 함께하는 모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바삭하게 구워진 고기 조각들이 우리의 혈관과 뇌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밝혔습니다. 고기를 숯불 위에서 높은 온도로 직접 구울 때 특히 고기가 까맣게 타는 부분에서 2가지 독성 물질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종고리 아민 HCAS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기름, 연기, 불이 반응하면서 생겨나고 체내로 들어가면 혈관 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거나 보호층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매끄러워야 할 혈관 벽에 찌꺼기가 달라붙어 혈류가 울퉁불퉁해집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아직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대, 50대, 60대를 넘어 혈관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훨씬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기구이와 함께 따라오는 술과 짠 반찬이 더 큰 위험을 만듭니다. 소주와 맥주는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차가운 맥주는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킵니다. 여기에 탄 고기까지 더해지면 혈관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습니다. 그 결과 혈전이 생길 위험은 급격히 커집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들에서는 실제로 이런 통계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주말 이후 뇌졸중으로 실려오는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전날 저녁 고기구이와 술자리를 가진 직후였습니다. 환자들은 몇 시간 전만 해도 멀쩡했지만 갑자기 반신마비, 안면마비, 심지어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먼 이야기나 신문 속 기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기구이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와 행복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기면 됩니다. 너무 높은 불이 아니라 적당한 불에서 굽고 자주 뒤집어 까맣게 타지 않도록 하는 것. 탄 부분은 과감히 잘라내고 술은 줄이며 채소와 신선한 과일을 충분히 곁들이는 것. 이 작은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은 여전히 숯불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심장과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익숙하지만 위험할 수 있는 5가지 고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건강을 지키면서도 식사의 즐거움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작은 선물을 드리려 합니다. 바로 40세 이후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현명한 식사 비결입니다. 엄격한 규칙도 아니고 극단적인 금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오래도록 효과를 주는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생체 리듬에 맞춘 합리적인 배분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시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그 시계는 서로 다른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아침과 점심은 여러분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일하고 대화하고 움직여야 하는 시간이므로 식사는 든든하고 균형 잡혀야 합니다. 이때는 현미밥, 통곡물, 고구마 같은 통곡류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이들은 천천히 흡수되어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갑작스러운 피로를 막아줍니다. 여기에 바다 생선, 살코기,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곁들이면 근육은 튼튼해지고 머리는 맑아집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는 반드시 곁들이셔야 합니다. 섬유질은 마치 조절 장치처럼 작용해 당분이 혈액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은 어떨까요? 하루를 마치고 몸이 휴식을 필요로 하는 시간, 소화기관도 활발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녁은 가볍게, 적게, 싱겁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는 김치, 된장국 같은 짠 음식이나 케이크, 탄산음료 같은 고당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의 수분을 빼앗거나 혈당을 급격히 출렁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담백하고 기름기 적은 단백질, 채소, 과일을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숙면을 돕고 밤새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장과 뇌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침과 점심은 하루를 움직이는 연료라면 저녁은 장수를 돕는 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의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몸은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은 한층 편안해지며 건강은 매일 단단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릴 비결은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하루에 한두 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콜레스테롤 약. 이 약들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동반자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먹는 음식과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영양이 풍부한 한 끼 식사가 오히려 약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심지어 위험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가 워파린 같은 항응고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복용할 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문제는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일정하게 먹느냐입니다. 오늘은 채소를 많이 먹고 내일은 전혀 먹지 않는 식단은 혈액 응고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혈전이 생길 위험도, 반대로 출혈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매일 일정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일정에 맞춰 병원에서 혈액 응고 수치 INR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면서 마늘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마늘 추출물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위장 출혈이나 심지어 뇌출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합병증이 아무런 예고 증상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식사는 매일 복용하는 약의 일부라고 생각하십시오. 식습관을 바꾸거나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약은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식사는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언뜻 들으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심장과 뇌혈관 건강 그리고 수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물과 소금의 균형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낮에는 몸이 활동하며 땀을 흘리고 호흡을 통해 수분을 잃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는 조금씩 자주 물을 마셔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고 심장과 혈관도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고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목을 적셔줄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오히려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여러 번 일어나야 하니 수면이 끊기고 다음 날 아침은 피곤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금은 보이지 않는 진짜 범인입니다. 한국인들은 김치, 된장국, 짭짤한 양념장 같은 강한 맛에 익숙합니다. 그 익숙한 음식 속에는 사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혈관은 과도하게 팽창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벽은 탄력을 잃고 쉽게 갈라져 결국 뇌혈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매일 섭취하는 소금을 절반만 줄여도 고혈압과 뇌졸중 위험을 2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미각은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싱겁게 먹기 시작하면 몇 주 안에 혀는 새로운 맛에 익숙해집니다. 소금을 줄여도 음식은 여전히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덜 짠 김치를 고르고 국물은 적당히만, 양념장은 조금씩 줄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은 훨씬 더 잘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건강하고 튼튼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비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의 첫 번째 주치의는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사도 간호사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스스로 몸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이야말로 작은 이상 신호를 큰 질환으로 번지기 전에 발견하는 열쇠가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혈압 측정입니다. 적어도 하루 2번, 아침에 막 일어난 직후 1번,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1번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식사 직후나 격렬한 운동 직후에는 바로 재지 말고 잠시 앉아 몸을 편안히 한 뒤에 측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앉아서 혈압을 잰 뒤 바로 일어나 3분 뒤에 다시 재 보십시오. 만약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그것은 기립성 저혈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어지럼증이나 쓰러짐, 심하면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워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혈액 응고, 수치 INR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채소, 특히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채소를 얼마나 먹었는지 식단 변화를 작은 수첩에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약의 효과가 흔들리지 않고 혈관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작은 실험을 해 보십시오. 식사 시간을 달리해 보고 식사 전후로 혈당을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떤 음식과 어떤 시간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식사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이러한 습관들이야말로 질환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줄이며 삶의 균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경청하고 관찰할 때 그것은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된다는 것을요. 그 선물은 바로 건강을 주도적으로 지켜나가는 힘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고기 가공육, 튀김, 지방 많은 구이, 내장, 그리고 숯불에 탄 고기가 어떻게 뇌와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음식들은 무조건 끊어야 하는 금기 식품은 아닙니다. 다만 얼마나 자주,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에 주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해드린 4가지 현명한 식사 비결, 시간대별로 식사를 나누어 조절하는 법,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법, 물과 소금의 균형을 맞추는 법, 스스로를 가장 먼저 돌보는 자가 모니터링의 습관. 이 4가지 원칙을 지키신다면 매 끼니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심장과 뇌의 행복을 지켜주는 귀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고 싶은 작은 습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나누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와 행복한 내일을 기원합니다.